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설계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회사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의 최적화, 효율화를 위해서 자신의 서버에 쓰이는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는 거리가 멀었던 업체가 자신의 칩을 설계하면서 팹리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수요를 채우기 위한 칩 스타트업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칩 자체 설계 수요는 인텔의 CPU를 버린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칩을 바꿀 경우 같이 연동돼서 구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이런 전문화된 칩이 CPU를 크게 능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화되고 있는 칩, 그래서 팹리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이면도 있는데요. 바로 단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칩이 고도화되고 자신만의 칩에 특화된 공정을 요구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당장 칩 설계에 따른 투자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팹리스가 10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평균적으로 2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7나노 칩은 3억 달러, 5나노 칩은 5억 달러 남짓, 그리고 3나노 칩은 최대 15억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칩에 배치돼야 하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은 회로의 설계 인력, 그리고 검증 인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개발 기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팹리스가 칩을 주문하고 실제 만들어진 칩을 파운드리로부터 받아보는 데 걸리는 리드 타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팹리스로서는 칩 개발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매몰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팹리스는 안정적인 대형 파운드리, 그리고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 한 파운드리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TSMC에 맞서서 새로운 팹리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파운드리가 새 고객을 유치해서 기존 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은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칩 비즈니스는 매우 보수적인 산업이라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돌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파운드리의 새 생산 라인에 맞춰서 연구 개발 등의 많은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당장 파운드리를 바꾸면 제작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EDA 툴도 바꿔야 합니다. 이 성가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간성대로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게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산 라인이 바뀌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TSMC에서 만들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특정 트랜지스터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 경우에 효율이 떨어지거나 발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공정이 500개가 넘기 때문에 웨이퍼 실물을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파운드리 교체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팹리스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파운드리 교체에 극도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인텔의 행보를 보면 불안합니다. 외신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인텔이 또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테이프아웃, 즉 시범 생산에 성공한 뒤에 실제 대량 생산, 즉 양산 성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서버 칩인 아이스 레이크 CPU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12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실제 출시는 이보다 2년 수개월이 더 지나서 2021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은 이보다 또 6개월 뒤인 지난해 3분기 2021년 9월경이었습니다. 차세대 서버 칩인 사파이어 래피지도 1년의 검증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파이어 래피지 디자인의 첫 번째 버전은 2년 전인 지난 2020년 6월경에 나왔지만 이후 디자인, 마스크 세트 등에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출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는 올 연말에 사파이어 래피지가 출시되고 칩 양산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양산이 이루어질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등을 보면 인텔이 칩에 대한 1년의 설계 검증 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조 분야 선두인 TSMC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칩을 설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들고 있는 칩인데도 이런 식으로 칩 양산이 밀리는데, 다른 팹리스가 설계한 칩을 만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인텔이 인류 파운드리로 도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그 삼성이나 TSMC나 3나노 칩 양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그 코인 채굴용 3나노 칩을 먼저 출시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칩의 출시와 양산 간의 간극은 생각보다 넓고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복잡한 칩의 설계, 이를 실물로 구현하는 최첨단 미세공정, 그리고 칩의 출시, 그리고 이런 칩을 한정된 예산, 투자 비용 안에서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하는 것 등등은 그 단계마다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칩의 첫 버전 출시와 양산까지 시간을 빨리 좁힐 수 있는 파운드리만이 최고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은 바로 팹리스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을 줄이고 칩을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공급할 확률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칩 제조 경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